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OPT를 준비하고 계신 유학생 분들을 위한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대학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좀 다르게 했었을 부분들도 있고 저의 OPT 경험들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들고 찾아와 봤으니 모두 바로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는 2018년 5월에 사회학과 학위를 따고 졸업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스탠필드에 있지 않는 이상 유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OPT 비자의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이 1년 동안 저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했지 사실 비자 스폰서십을 받아서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큰 꿈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제가 다르게 했을 것 포인트 넘버 원이 벌써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더 분명히 했었어야 할 것 같아요. 비자를 스폰서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굳이 안 받아도 괜찮다 뭐 그런 건가 보다라는 좀 흐지부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잡설치를 하거나 실제로 지원을 할 때에도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도 내가 만약 1년 동안 정말 OPT라는 그 기간 동안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겠다라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은 내가 진짜 여기서 평생 눌러 앉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린카드 영주권 이런 게 목표고 나는 꼭 여기서 비자 스폰서십을 따야겠다라는 분은 그렇게 목적을 꼭 분명히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에 한 1, 2월 정도부터 잡에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건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꼭 살고 싶었고,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잡들로만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회학과를 졸업을 했고 NGO에서 일한 경험도 이미 있다 보니 NGO 쪽으로도 지원을 했었고, 뭐 교육 관련 일 혹은 한국에서 했던 마케팅 인턴 경험을 살려서 마케팅 일까지도 막 다양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좀 제 방향성을 제 스스로가 이렇게 디파인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것저것 지원을 했다는 게 딱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떤 제게 어떤 기회가 하나 이렇게 슉 날아오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오프캠퍼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쉽게 말하면 그 지원한 학생들이 한 집에 살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학점도 받고 거기서 수업도 듣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한 집에 사는 그 집이 이제 기숙사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도 레지던트 어시스턴트라던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이런 역할들이 필요로 했던 거죠. 실제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될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자리를 이제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건 진짜 운명이다. 나는 너무 샌프란시스코에 가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의 결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이건 너무 진짜 이건 내 자리다라는 생각에 저는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오피셜한 잡 오퍼도 없었지만 저는 되게 마음을 내려놓고 한 몇 주 동안 되게 편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원래 그 나가시려던 분이 안 나가게 되면서 그 자리가 이제 더 이상 공석이 아니게 됐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너한테 이번에는 기회를 줄 수가 없게 됐다. 하지만 이 집 안에 방이 굉장히 많으니 너가 여전히 샌프란시스코로 졸업 후에 오고 싶다면 이 방 중에 하나를 렌트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잡은 없지만 렌트는 해결된, 살 곳은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졸업식 날짜는 왔고 제 OPT 기간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르게 했었을 것 포인트 넘버 2가 바로 나오는데요. OPT 시작 날짜는 최대한으로 뒤로 미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졸업일 기준으로 한 달 후부터인가 또 OPT를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일이 예를 들어 5월 7일이었다고 하면 5월 8일부터인가 바로 OPT 시작하는 걸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 제 OPT 기간은 이미 시작을 해버렸고 3개월 안에 잡을 찾아야만 하고 시간은 촉박하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정말 천천히 좀 즐기면서 그 OPT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신청 기간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졸업 때 너무 빠듯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정말 제가 원했던 도시에 드디어 왔다는 그런 기쁨도 정말 잠시 저는 이곳저곳 인터뷰만 하러 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친구도 없죠, 돈도 없죠, 잡도 없죠. 되게 마음도 무겁고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심지어 최종 면접까지 갔던 NGO 두 곳에서는 제가 1년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게 너무 큰 딜브레이커다라는 말을 듣고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보습학원 같은 곳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뭐 수업 전체 일정 코디네이팅이라던가 학부모 및 학생 상담 이런 걸 다루는 업무였는데요. 제가 교육 쪽에 관심은 있었지만 사실 미국 부유층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잡이 필요했고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 시급으로 일하지만 주 40시간이었기 때문에 풀타임이나 다름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1년만 있을 거였기 때문에 그런 정규직의 베네핏이나 이런 거는 그냥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하는 게 그냥 제일 중요했고 하지만 아무래도 보습 학원이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한 2, 3시쯤에 일을 시작해서 밤 9시, 10시 막 이렇게 끝날 때가 대부분이었고 그때 되면 뭐 지하철이나 버스도 많이 없고 샌프란시스코가 절대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 오는 길에 되게 무서웠던 적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5개월 동안 좀 마음도 어렵고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차츰차츰 내려놓다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사귀었던 친구들의 직업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좀 안정적이고 그래도 편한 사무직만 이렇게 지원을 해왔지만 제 친구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바리스타라던가 스토어 매니저 혹은 리테일 매니저 이런 쪽으로 뭐 매장이라던가 카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직업군의 친구들도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일에 굉장한 자부심과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 OPT 기간 동안 뭘 하든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부딪혀 봐야겠다라는 용기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존에 일하던 보습학원을 5개월 다니고 그만둔 후에 제가 다니게 된 곳은 데카트론이라는 회사였어요. 여기는 스포츠 의류랑 장비를 파는 프랑스 회사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는 거였고 같이 매장에서 일할 직원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도 1년 동안만 일할 수 있는 OPT 비자를 가진 저에게 줄 수 있는 베스트 오퍼는 시급제로 일하되 주 40시간 일하는 걸. 그러니까 약간 풀타임이지만 풀타임 아닌 그런 느낌의 잡이었어요. 재고 관리부터 고객 응대까지 이렇게 매장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했어야 했긴 했지만 어떤 행사 기획이라던가 뭐 DP 기획 이런 것도 해볼 기회들도 주어졌어요.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회사였고 저의 작은 목소리도 이렇게 들어주는 분위기였어서 되게 즐겁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이었다면 이 잡에 어플라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연히 따지면 세일즈 어소시에이트이라는 잡이고 굳이 대학을 졸업한 제가 아니더라도 대학생인 친구들도 알바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누가 와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처음에는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이것들도 다 경험이 되고 나에게는 다 좋은 이런 밑거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되게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넘버 3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꼭 가지세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는 본인 스스로가 찾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디파인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OPT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정말 따지고 보면 정말 제한적이에요. 잡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 잡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먹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일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좀 행복하게 여기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카트론에서는 총 7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요. 퇴사할 때는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퇴사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순간들을 즐겼고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다들 너가 차라리 진짜 막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을 정도로 전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들의 기대치 이상의 것들을 해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출근 마지막 날에는 진짜 다 막 케이크도 불어주고 막 신발 선물 주고 막 무슨 액자도 만들어주고 막 심지어 그 매장 안에 있는 그 세큐리티 아저씨들도 막 잘 가라고 로리 잘 가라고 막 이렇게 말씀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기쁘게 퇴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진짜 타이밍이 신기했던 게 그때 제가 귀국하는 시기에 한국에도 데카트론 매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 그 국가 세팅하는 거 일을 도울 생각이 없냐고 제 슈퍼바이저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도 한국에 와서도 바로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데카트론이 이제 여러 국가에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두 국가나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해본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라고 막 다들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네, OPT를 고민 중이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OPT 성공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OPT 실패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든 간에 여러분의 OPT 계획에 있어서 실행에 있어서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사는 그 작은 꿈을 이룬 것만으로도 사실 지금 되게 행복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경험들이 지금의 저 그리고 지금의 제 커리어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정말 무의미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OPT를 굉장히 잘 해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에 좀 휩싸여 있으신 분이라면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혹시 뭐 아직 방향성을 못 잡아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